남대문, 동대문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문화재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정한 문화재였어요. 그럼 보물 1호는 누가 지정한 거냐? 일제가. 불나서 다시 만들었는데 문화재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냐? 진정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데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그거를 인정을 해달라고 한 것도 그게 일본에서 만들어낸 그런 원칙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저만 돌아온 게 아니라 옆에 우리 신영원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신익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우리 신익원 교수님께서 서울의 주요한 문화자산에 뚝딱뚝딱 고치고 복원하고 뭐 이런 업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숭례문, 그 숭례문 복원 사업에도 참여를 하셨다.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 2월에 그 설날 연휴, 그 연휴 때 숭례문이 이제 화재가 났잖아요. 지난 2008년 2월 숭례문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숭례문은 그렇게 5시간 만에 붕괴됐습니다. 믿기 힘든 뉴스였죠. 예, 그때 저는 사실 그 이란의 페르시아 유적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동으로 발굴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 돈이 안 계셨어요? 예예예. 그 현장을 같이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 중에 이제 화재가 있었던 거예요. 밤에 막 불이 막 예, 타더니 예. 눈앞에서 막 전각이 무너져 내리고 음. 진짜 충격받았는데 예. 그때 비행기에서 꿀잠 자고 계셨다. 네, 그렇죠. 이제 우리도 이제 복귀해서 보니까 정말 참담하기로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맞아요. 복구를 결정한 다음에 네. 숭례문 자체의 역사성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복원이 필요하면 그 여러 요소들을 좀 바로잡자. 고고학자로서는 사실 그렇죠, 엄청난 그렇죠. 행운이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백제 왕성이었던 그러니까. 위례성 그리고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그러니까. 한양도성의 정문격인 남문, 남대문이라고 하는 숭례문 이런 걸 다 발굴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 분을 유적입니다. 2018년에 제가 만나가지고 그냥 네.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2018년이었나요? 우리 예. 처음 뵌 게? 징그럽게 오래 됐네요. 예. 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그 숭례문 하면 그 뉴스들을 다 떠올리실 거예요. 이게 싸늘하게 이 식어버린 숭례문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숭례문 앞마당에 이렇게 시민들이 바라는 글 아이들도 와서 숭례문 살려주세요 막 하고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막 눈물 흘리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숭례문이 가지고 있는 게 대체 뭘까? 그렇지. 우리가 알고 느껴보고 했던 것보다 일반인들에게는 훨씬 더 강했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우리는 숭례문보다는 더 익숙한 이름 있죠. 남대문. 남대문. 아니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아니 예. 남대문이 맞는 거예요. 숭례문이 맞는 거예요. 동대문이 맞는 거예요. 또 거기 또 흥인문? 지문이라고 흥인 써 질문이 사실 지금 심 작가님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그래요. 다 맞는 이름인데 처음에 이제 한양 정도를 하고 종묘 경복궁 그 다음에 이제 한양도성을 축성을 하는 게 1396년인데 그때 이제 문을 이름을 지으면서 유교의 오상의 덕목을 따라서 동쪽에는 인을 상징하는 흥인문 그 다음에 서쪽은 의 돈이문. 그래서 돈이문 남쪽은 예 그래서 숭례문 동쪽에는 흥인문을 이름을 붙였고 속칭 동대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남쪽에 숭례문을 이름 붙이고 속칭 남대문이라 하였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속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명칭은 흥인문, 숭례문이지만 일반인들이 부를 때는 그거보다는 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동대문, 남대문이다. 근데 이제 문헌에 이미 이 숭례문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고쳤다라는 기사들이 조금 간헐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태조 때 처음 만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1396년에 문을 만들고 실제로 완공이 되는 건 2년 뒤에요. 1398년 좀 걸렸구나. 준공.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종 때 한번 음. 개축을 해요. 근데 이 개축이 그냥 뭐 조금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뜯었다가 새로 만드는 수준이에요. 세종이 생각보다 빡빡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유가 풍수지리적인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요인들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네. 숭례문이 좀 꺼져 있다. 그러니까 꺼져 있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운이 약해진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풍수지리적으로. 예, 뭔가 이렇게 땅의 기운을 좀 북돋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종 때는 태조 때 만든 문을 드러내고 레벨을 한 50cm 정도 올려요. 아까 남대문 높이를 올려버린 거예요? 예, 지면 자체를 더 높게 만들어요. 기록에 나와요. 아. 그리고 발굴해 보면 진짜 30에서 50cm 정도 밑에 그런 그 조선 전기의 도로면이 또 하나 있어요. 세종 때 이후에 네. 또 한 번 수리가 나. 성종 때. 세종에서 성종 무렵이면 한 30여 년밖에 안 돼. 30년 이 정도인데 세종 때 수리한 게 기울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성종 때 또 다시 한번 이제 숭례문을 완전히 또 수축을 하는 기록이 나와요. 남대문 때문에 애를 좀 먹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 중요한 건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종 때부터 남대문은 그래도 그때부터는 쭉 내려온 거예요? 예, 건축 양식이 유지되는데 어. 사실 이제 목조 건축은 뭐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 교체도 해야 되고 맞아요. 기와도 뭐 새로 갈아야 되고 하는데 남대문은 희한하게 지킨 원래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습 그대로 계속 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고 난 지금도 그 양식이에요. 지금 복원한 양식도. 예, 지금 복원한 것도 조선전기 양식이에요. 이게 나중에 동대문과 남대문의 뭔가 위상의 차이를 결정하는 왜? 제일 중요한 왜? 제일 중요한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러면 뭐는 국보고 뭐는 보물이냐? 아유 그거 잘 맞아요, 이해가 안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바로 국보와 보물을 갈랐던 그 결정적 그 이유가 숭례문은 조선 전기의 건축 양식을 현대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동대문은 조선의 최말기 형식. 사실은 이게 이제 남대문, 동대문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문화재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정한 문화재였어요. 보물 1호가 남대문, 보물 2호가 동대문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1934년에 이게 이미 얘네들은 일찌감치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였고 그러다가 우리가 국보제도를 도입한 건 이제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일제 때 만든 그런 문화재들 다시 재지정하는데 보물 중에서도 조금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국보로 만들자 해서 국보제도를 그때 처음 도입을 했고 그때 국보로 도입을 하면서 1호로 만든 게 이제 남대문. 자, 국보 1호가 된 거는 보물 1호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보물 1호는 누가 지정한 거냐? 일제가 지정했죠. 그러면 왜 일제는 남대문과 동대문을 보물 1호, 보물 2호로 했을까? 이것도 사실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예, 한양도성이 이제 이 숭례문은 그러면 불나서 다시 만들었는데 문화재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냐? 그게 좀 고민이. 이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예, 국제적으로는 숭례문은 그대로 문화재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을 새로 바꿀 때 원래 했던 재료, 형태, 디자인, 색채, 그 당시의 테크닉, 그 당시의 무형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수리를 하거나 하면 원래 것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계승되는 거니까. 예, 그런 걸 이제 특히 세계유산에서 많이 쓸 때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를 쓰는데 숭례문은 조선 전기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 그러려면 진실성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려면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과거의 도면이나 사진이나 문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고증을 한다라고. 숭례문 같은 경우는 계속 수리하면서 불나기 전에 결정적인 수리 기록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1961년에서 63년에 석굴암하고 숭례문은 그 없던 시절에도 수리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리했던 수리 보고서가 있고 그 당시에 상량문을 찾았는데 그게 성종 때 수리했던 상량문 그때 찾은 거예요. 딱 연결이 되는구나. 예. 아. 그래서 성종 때 수리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아. 결정적으로 2005년에 네. 중구청 아 중국. 중구청에서 숭례문을 정밀 실측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불이 났는데 불 나기 전에 모습을 아느냐? 안다. 도면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수백 년간의 예. 자료를 다 갖고 있는 예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나서 2층은 거의 전소되다시피 했지만 불 나기 전에 도면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네, 네. 그거를 인정을 해달라고 한 것도 어. 그게 일본에서 어? 만들어낸 그런 원칙이에요. 서양 같으면 고민을 안 해요. 속조니까. 아. 근데 동양은 목조 건축이니까 계속 교체를 하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계속. 서양인들은 새로 만든 건 문화재 아니다라는 인식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동양은 문화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1994년에 서양의 문화유산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니네 것과 동양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 인정해라 라고 해서 만든 게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라고 하는 거고 그게 1994년에 아. 인정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교체해도 문화재다 이게 인정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와. 씁쓸하지만 다행이다 라고 오. 하는 거 참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어찌됐건.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어쨌든 숭례문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복구가 돼서 아 이렇게 좀 애달픈 역사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속에 또 숨겨진 역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그러니까요. 유산입니다. 다음번 이야기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도성이 이제 한양도성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양도성에 요선- 대문 두 개니까 요선 연결되는. 예, 한양도성에 붙어 있는 성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그것도 거냐? 또 손대셨다면서요. 그렇죠. 네. 방송에서 굉장히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하셨는데 뒤에서 저랑 있을 때는 잘나서 무지하십니다. 네. 뭐 부르지 마시던지.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영상 보시고 또 남대문에 대해서 많이 좀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남대문과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한양도성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